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44개월 만에 2,100포인트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찬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였던 2,228포인트였나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2,100포인트를 넘어서게 했었던 것, 외국인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업종들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강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조정을 받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2100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 뭐 사실 그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3년 8개월 만에 그 박스권,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을 갖다가 좀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은 뭐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이제 그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이제 업종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강세를 보여 왔었었고,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종별로 봤을 때 뭐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주, 그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못 움직였었던 뭐 백화점, 홈쇼핑주라든지 이렇게 좀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업종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순환매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었거든요. 자, 순환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는가, 그리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지수는 이제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수를 갖다 이끌어 왔었던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이들 급등했던 업종들이 쉬는 이 흐름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었던 업종들이 대신해서 이제 지수를 갖다가 밀어 올린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계속적으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지만은 지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토대를 갖다가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바로 지난 그 작년 12월 달부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랠리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조정 없이 지금까지도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이제 구간마다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 그다음에 뭐 테마들, 그다음에 또 뭐 쉬어갔다가도 다시 올라와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에도 일단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순환매 장애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 뭐 조정이 들어와도 계속적으로 버티든지 아니면은 뭐 감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하게 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한번 차익을 실현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낙폭과대 업종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바로 움직이기 전에 수단매가 들어오기 전에 또 그 저가에서 매수에 들어가시는 이러한 어떤 감각적인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업종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더 이끌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지수보다 종목이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의견은 어떤가요? 근데 뭐 그 의견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고요. 뭐 지수의 상승 속도가 여전히 뭐 해외 증시에 비해서 느린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략은 딱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도주가 바뀔 거냐? 그 질문에는 당연히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도주 바뀌지 않을 거고요. 지수에 지금 잘 살펴보시면 순환 상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주도주가 지수를 레벨업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뭐 소외 종목들이 최근에 또 좋으니까 이 종목으로 가겠다? 이건 뭐 거의 진짜 최고의 바보 같은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외주들도 지금 버리지 말고 같이 가져가자. 이런 투트랙 전략이 맞는 것이지 지금 소외주 쪽이 좀 강할 것 같으니까 주도주 팔고 소외주로 옮겨가자. 제가 보기엔 가장 망하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구간의 대응 전략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고요. 정말 이제 짧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이런 순환매에 대응해서 뭐 하루에 뭐 3, 4% 정도의 단기 수익률을 노리는 뭐 그런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와 소외주 같이 갖고 가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코스닥도 뭐 연일 야금야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시장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숨고르기 이후에. 예, 뭐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제 움직여 왔었던 부분들. 자, 어떻게 보면 코스닥 랠리의 시작과 지금 현재 끝까지 지금 셀트리온이 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최근까지 올해 들어서 뭐 주가가 작년 그 12월 달 저점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들은 이미 시장에 다 좀 알려져 있지만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이 관절염 치료, 이 복제약이죠. 바로 이 램시마가 이제 미국에 또 조기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들도 또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어주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그 10만 원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는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셀트리온의 지금 그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위치에 좀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좋고 또 종목별로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보다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 수익률 게임 관점 속에서는 더 좀 높은 어떤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셀트리온을 갖다가 쉴 때 매수를 하는 이러한 그 전략보다는 지금 그 셀트리온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 FTA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의 조기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실적과 주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어떤가요, 위원님?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매수까지 이어지면 굉장히 강한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전문가의 의견과 저도 똑같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램시마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주 크나큰 착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램시마는 겉포장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셀트리온은 뒤에 대기하고 있는 신약 물질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신약 물질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다 보니까 복제약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게 되면 램시마만큼 효과가 계속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실적으로 돌아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실적으로 돌아올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램시마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케미케이드라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들은 여기저기서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현재 셀트리온은 램시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표 종목으로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대기하고 있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모두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기대감 중에 단 하나만 꺾여도 주가의 변동성은 극도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규 매수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싸게 사셨던 분들이야 현재 구간에서 발생하는 10%대의 변동성도 잘 감내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변동성 자체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다른 종목 사서 수익 내면 될 것을 이렇게 위험한 종목 사서 위험을 안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표 종목으로만 바라보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놓자라는 역시 같은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더 바라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강도가 높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가 욕심이 나는데 2228포인트 넘어서서 국민일보에서는 이제 2300포인트까지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욕심을 내봐도 될까요? 지금 사실 2000선 밑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좀 약간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현재 2100선을 이제 넘어갔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좀 한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이제 하나그룹의 지주 회사이고요. 좀 한화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위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연장 그 로켓 바로 이제 그 천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향후에 한 10년 정도는 먹거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건설 부분, 한화의 이제 한화건설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골칫거리였었거든요. 근데 한화건설이 최근에 이라크에서도 수주를 좀 해주고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부실을 했었던 어떤 그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 플랜트 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가 상당히 좀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설주랑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화를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탄력은 유지될 것이고 관심주로는 하나를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표님의 강연회 소식도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